합격으로 직진하는 수시 전략,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구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구 소재 일반고등학교에서 진학부장을 다년간 하면서 수시 전형에 특별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지금은 종로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특강, 구술 면접, 그리고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같은 학교 학생들만 지도하다가 지금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고등학교, 외고, 그리고 자사고, 심지어는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생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좋은 성과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말고사 이후 꼭 챙겨야 할 꿀팁, 학생부 비교과 핵심 사항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구술 면접 대비 꿀팁, 마지막으로 종로학원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 챙겨야 할 키. 기말고사 끝나면 끝인가 시작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는데, 컨설팅을, 수시 지원 컨설팅을 언제 받는 것이 좋아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내용이, 다시 말하면 비교과 영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7월 말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컨설팅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보완 내용들을 지금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 비교과 보완 어떻게 했는지 이건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에 주로 영어교육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3학년의 성적이 2.5등급 정도 됐었거든요. 2.5등급 3학년까지 성적이 되면 이 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사범대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조금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 교육 중심으로 했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그 교육 관련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도 했고요. 수업 시간에 또 조별 그 활동도 교육 활동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사범대가 많지 않은데 S대에 그 한문교육과가 있어요. 그 한문교육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교과 과목 중에서 국어가 있었고 한국사, 철학 이런 과목이 있어서 국어 시간에도 이제 뭐 한문학 같은 경우를 탐구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제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시대별로 그런 활동도 했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동양 철학 또 서양 철학 비교를 한다든가 동양 철학의 어떤 기본 개념들 같은 것을 이제 공부해서 탐구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문교육과에 관계된 내용들도 시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결론적으로 대학을 고려대학교는 교육학, 석유관대는 한문교육과, 또 중앙대학교 영어교육, 한국교원대학교의 가정교육, 동국대 가정교육은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교육으로 조금 하라고 권했고요. 그리고 경북대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고려대 같은 경우 수능 체제도 안 나오니까 안 되고 성균관대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를 조금 전략적으로 낮춰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한문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생이 이제 전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정교육과에서 배우는 활동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했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설명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어서 그 학교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인이 최대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선생님께 다가가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조금 해서
비교과 영역을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준비를 해서 기록에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이후 챙겨야 할 꿀팁. 얼마 전에 이제 6월 모평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요. 6월 모평 성적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시 지원의 기준점이 됩니다. 정시 지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까지 합격할 수 있다 예측을 하게 되면 수시 전형에서 이제 상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불안하면 이제 하향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면서 학생부 기록을 전공에 연계돼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격생 수기 감사 메시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학생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학생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서울대를 꼭 합격시키고 싶은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합격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계를 해주신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관련으로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영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토론까지 할 정도로 훌륭한 학생입니다. 또 학생부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리고 성적도 사실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좋았는데 언론 정보 쪽이 워낙 이제 뭐랄까 덕후들이 많고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서 특히 외고나 이런 쪽들은 많이 준비하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서울대는 조금 바꿔보자 인문계열로. 그래서 인문계열로 이제 지원하게 하면서 미디어 쪽 또 애니메이션 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미학 철학인데 미학을 이제 미학과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자기소개서랑 학생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요. 연세대는 하스 계열은 이제 합격을 제가 보내서 했는데 나머지는 다 언론 정보를 넣겠다고 그래서 했지만 논술까지 3개에서 4개를 연세대 지원했는데 다 불합격했습니다. 1차에서. 그리고 고려대에는 이제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이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개교일에 이제 처음으로 의대에 진행을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강의 요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이 학생은 5월달 중간고사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소재 공학 계열로 이제 이렇게 희망한다고 해서 진짜 가고 싶나 그랬더니 아니 이제 뭐 의치학 계열도 조금 생각하는데 그 같은 학교에서 이제 선배들이 그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친구가 선배들이 하나도 없어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본인도 조금 불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하면서 이제 그 5월 달부터 이제 학생부 관련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부 관리. 그래서 화학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약학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화학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발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의학 계열에 관계되는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성실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많이 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A와 B 학생이 사실은 학생들로 보면 둘 다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우수한 한 6등 내지 7등 문과에서 하는 친구들인데 A는 지방 1.78이라서 이 학교에서는 서울대에 한 명 정도 1등 정도 할까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서울대를 합격했죠. 이 학생은 이제 전에도 제가 많은 사례를 들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전통문화 계승과 창의 경영 키워드를 잡게 된 이유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양조장을 경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경영인을 꿈꾸고 있어서 창의 경영, 그죠? 전통문화 계승과 창의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7월 10일경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8월 말까지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심화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을 냈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전통문화 계승 관련으로 발표를 한 것들도 있고 해서 고고미술 사학과, 그리고 연세대는 하스 계열로 지원했고요. 고려대는 이제 경영학과는 조금 힘들겠다 해서 이제 조금 낮춰서 양조장을 운영했으니까 식품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식품장 경제로 해서 모두 합격을 했고요. B 학생은 서울에 있는 강남권의 K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의 어머니하고는 10월 달에 만났습니다. A 학생은 7월 10일경에 만났고 B 학생은 10월 중순경에 우연히 만나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학교에서 이 학생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우수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
진학부장님 선생님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 연세대 학술계열이나 뭐 이런 쪽에 너무 어떻겠냐, 지원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학과는 그 계열은 특목고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불합격을 했고요. 나중에 성균관대에 추가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경우는 같은 정도, 같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 수시 컨설팅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자주 제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 미반영 대학이 점점 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한양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올해는 이제 서강대라든가 이화여대 등등 숙명여대까지 이제 미활용되고 있고요. 서울대라든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등은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반영 대학이 유리한가? 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는 뭐 선생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가고 또 하나는 또 시간도 꽤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본인이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강점을 또 부각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조금 시간도 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방학 전에 이제 뭔가를 다 학생부 기록을 해놓고 방학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연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수시로 카톡이나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과제 수행, 고3들 같은 경우에 과제 수행을 많이 합니다. 보고서 작성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습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상 또 일정상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는 빨리 이제 해야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 관련 부분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학과를 목표로 해서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족한 부분을 학생부를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같이 동시에 작성해 나가면서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같은 경우 1500자인데 주로 1번은 전공 적합성 관련 질문이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학업적 잠재력, 또 창의 융합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탐구활동 동기와 목적, 그리고 과정들, 결과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2개의 문단으로 보통은 쓰죠. 근데 이제 3개의 문단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내용은 조금 많은데 조금 깊이가 적다든지 하는 경우는 3개의 문단을 해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이제 특히 과학고나 이런 친구들이 1개 문단을 쓰는데, 또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1개의 문단을 쓰면 좋은데, 사실은 1개 문단 1500자 쓰면 중간에 이제 끊이지 않고 읽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2개 내지 3개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이나 사회성, 공동체 의식, 또 협력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주로 이제 임원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이나 조별 활동 등에서 타인과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노력, 또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통은 이제 1개 내지 2개 문단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배려나 나눔, 협동, 갈등 극복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자기의 어떤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자율문항이라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지원 동기라든가 그리고 학업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이라든가 독서 활동 등을 묻는데,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독서 활동이죠. 2권에. 그래서 독서 활동에서 이제 읽게 된 목표,
이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이제 그리고 의미 등을 기술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도 얘기하지만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서울대학교 이 학과에 이 계열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또 약 부연 설명하면서 그리고 학업 계획이라든가 졸업 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등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끝내고요. 우리 지금 감사 메시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 문과 학생인데요. 재수를 하면서 이과에 그 성적은 1.3 정도 되니까 의대를 바꿔서 지원을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그 전해도 이제 면접에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불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의대는 MMI 면접도 있고 이제 의대는 면접이 다른 데보다는 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려고 저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8월 달에. 남들은 자기소개서 쓰고 막 그럴 때 이 학생 면접 준비해달라고 온 친구인데 추석 때부터 진행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학생은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B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사범대를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교육 동아리를 했고요. 멘토링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고 세특에도 이제 교육 관련으로 다 거의 다 1학기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의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놀랬죠. 그래서 그렇지만 학생이 이제 진로를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에서 서로 이제 토의를 한 끝에 교사라는 부분을 교수로 이제 조금 수정해서 이제 동아리나 이런 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이 학생이 결국은 이제 서울대 직은에 합격을 했는데요. 앞에서 보듯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될 줄 몰랐는데 합격을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사범대로 가려고 하다가 바꾼 케이스인데다가 또 아주대나 인하대는 1차에서 불합격했어요. 1차 면접도 못 봤어요. 1차에서 불합격한 케이스고요. 또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려대는 체제를 못 맞춰서 불합격했는데 서울대는 이렇게 성실하게 또 잘 서울대 전형 인재상에 맞게 학생부도 이제 보완을 했고 그리고 면접도 추석 때부터 열심히 이제 하는 결과 서울대 의대 합격을 해가지고 의외로 좋아했던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A 같은 학생은 강남권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굉장히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고 그랬는데 인강만 듣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학년 때 수학이 이제 2등급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점대 지금 03이지만 3학년까지 해서 거의 2.5에 육박하는데 이 학생이 지금쯤 7월 기말고사 끝나고 저를 찾아왔는데 부모님이랑 어떻게 서울대를 꼭 지원하고 싶은데 학과를 낮출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소비자학과라든가 아니면 농경제학과인데 그 학과의 그 전공 적합성 관련이 맞지도 않고 또 저 정도 성적으로 이제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경희대 경영학과 경영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학생은 고려대까지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서 서울대 그냥 경영학과를 넣기로 하자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합격한 키포인트는 이 학생이 이제 그 학생부 내용이 아주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참신하다고 할까? 조금 남다르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업, 스타트업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하도록 해서 그거를 이 학생이 구상을 했는데 굉장히 참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그걸 반영하면서 연결고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도 있고 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그런 자기소개서가 내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이 학생을 서울대 경영학과에 2.5등급대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름방학 이후 챙겨야 할 꿀팁입니다. 이 독서활동이라든 봉사활동은 굉장히 1학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기에 따라서 8월 15일까지가 1학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수업을 좀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한 2주밖에 방학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시점을 잘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생 기록부 내용을 필수 점검.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8월 15일 이후에 계약을 하게 하고 한 8월 25일 정도 되면은 이제 학생부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 옷자나 탈자 있으면 조금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눠 주시거든요. 그럴 때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걸 잘못 보게 되면 자기 학생부 내용이 이제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자기 학생의 멘트, 나는 뭐뭐 했다 멘트를 이제 써서 선생님께 드렸는데 그 멘트를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복사해서 붙이게 해놓고 선생님 멘트를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2일 날 학생부를 가져왔더니 거기 이렇게 학생 멘트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정 보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교육부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수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할 며칠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능 원서 작성할 때 선택 과목을 제대로 체킹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선택 과목을 하다 보면 잘못 체킹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뭐 크로스를 해가지고 여러 번 점검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잘 준비해서 수시 지원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지원을 이제 한 다음에는 구술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뭐 8월 달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주로 이제 수시 지원한 후에 추석 연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 면접처럼 MMI 면접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때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수능 이후에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구술 면접이 있는 학생들은 추석 때 조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구술 면접 각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MMI 그 다중 미니 면접 그리고 성악 면접이 주로 의치학 계열에 많이 있고요. 또 제시문 기반 문제 이제 문과이과이죠. 제시문 면접이 있고요. 또 학생부 자소서를 확인하는 일반 면접, 또 교대 사범대 면접도 요즘에 교대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교대 인적성 관련 면접도 있지만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 진로 관련이나 이런 진로가 아주 이제 확 변한 경우 질문들을 예시를 다룬 거고요. 요거는 교대 면접인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인적성 관련으로 교육 관련으로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일반 문학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제시문 면접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MMA 면접 이건 이제 전에 종로 학원에서 모의 면접 했던 내용인데 MMI 다중미니 면접은 학교별로 이제 조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점검하는 면접의 예시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여기 연대에 합격했어요. 오른쪽에 그 학생 수의대 합격한 경우인데요. 보면은 이제 위에 1.21 정도 되는 학생이 건국대 수의대에 불합격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수의대에 건국대 수의대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가지고 이 학생이 면접이 조금 준비가 안 돼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낙담을 하길래 서울대에 합격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추석 때부터 수능 때까지 한 2개월 가까이 돼서 이 학생이 지방인데 주말마다 와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수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그 불어과거든요. 프랑스어과인데 외고에서 이 학생이 이제 아시아학부에 지원했다는 거 그래서 합격했다는 건데 성적이 3.89에서 4등급에 가까운 학생인데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부 관리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프랑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보건이라든가 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발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학부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요. 한번 서울대는 한번 교육 불어과니까 이제 교육 쪽도 얘가 활동을 해서 이 학생이 불어교육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대 1차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른 방향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보완을 하게 되면 정성평가도 있고 또 학생부 내용을 또 높이 평가를 해줘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로 학원에서는 이렇게 수시 자소서 컨설팅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여러 분 계신데요. 저는 뭐 수시전략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그 1년 내내 연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수시 지원할 때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든가 수시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은 2회가 있어요. 1회는 이제 한 번 정도 첨삭을 해주는 건데 학생들이 다 기록을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략성 하는 것이고요. 2회는 한 번 더 이제 첨삭을 해주는 겁니다. 수정을 해온 것을. 근데 제가 하는 수시전략연구소에서 하는 그 자기소개서 특강 사회 프로그램은 학생이 이제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학생부를 보면서 키워드도 잡아내고 전공에 관련된 것도 이제 뭐 학생부 보완 내용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관리 단기 프로그램 2회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회 정도 걸려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개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구술 면접 프로그램이 4회, 8회가 있고요. 특히 일지학결 MMI 다중미니 면접 프로그램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부터 4회, 8회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수시 전략에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한 점도 놓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